쓰레기책 동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음, 뭔가 쓰레기에 대해 다양한 걸 알게 된 기분이 들었고, 사회적 현상 같은 거를 얘기해줘서, 어, 신기, 익숙하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캐치 익숙했어. 사실 쓰레기나 이런 환경 문제가 워낙 여러 책에 또뭐 학교에서도 뭐 다루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이 그 다른 환경 문제, 다른 쓰레기 책과 달리 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아?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어떤 점이야? 예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글씨가 많이 나왔다. 그치, 그렇고. 또 그리고, 음, 이 책이 그 기획된 이유, 저자라고 했나? 이 책의 글쓴이 어떤 건 특징이 뭐야? 경고? 응? 그, 문제를, 음, 문제를 알게 한다? 그렇지. 어, 네. 이 저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쓰레기, 그러니까 환경을 음, 보니까 무슨 지구촌장인가 분이시던데, 그렇지. 어, 환경운동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환경운동가로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지구촌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어서 약 2년 동안 세계 많은 국가 도시들을 여행을 하잖아.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 어떤 문제에 집착하게 된 거야? 쓰레기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 더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 현장을 목격한 거고 그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문제가 단지 그 쓰레기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쓰레기로 인해서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과 연결시켜서 또는 이런 쓰레기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이 책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아는 이 책 읽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 책을 읽고 다양한 음, 쓰레기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넘쳐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경고성 글을 읽고 나서 음, 우리는 진짜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네, 홍아 생각을 음, 줄일 수 있어? 어, 일단 쓰레기라는 게 너무 우리 세상이 편해져가지고 편함, 편리함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버리고 사고 하는 건데 음, 이 편리함을 쉽게 버릴 순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 쓰레기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음,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또 쓰레기가 줄이기 쉬웠으면 진작 이런 문제가 사라졌겠다라고까지 생각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노력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 문제가 없다. 그 뭐야? 그 쓰레기가 계속 발생되어도 문제가 없다. 계속 어,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음. 자, 그러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도? 어떤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 일상적으로 보면 음, 분리수거 하는 게 그나마 음. 쓰레기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분리수거 하려면 재활용을 하려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나요? 그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무슨 그 박스류라든지 뭐 플라스틱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그 배출함으로 인해서 그런 박스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재활용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재활용을 높인다는 것들은 결국은 쓰레기를 그만큼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실천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 또 음, 이것도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듣던 건데, 일회용품도 줄이기? 일회용품, 그렇지. 일회용품 사용을 실제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서 요즘에 뭐 호텔 같은 데 가도 옛날에는 칫솔, 면도기 이런 일회용품을 기본으로 제공했거든. 근데 네. 요즘은 호텔 같은 데서 그 일회용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돈을 내고 사야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고지를 해서 자기가 그런 그 칫솔이라던가 뭐 이런 세면도구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무슨 일회용 컵 사용 대신에 뭐 텀블러를 쓰고 가는 뭐 할인을 뭐 이렇게 해준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그 카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카페 안에서는 일회용 컵 같은 경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들 아니 무슨 뭐 컵 보증제 뭐 이렇게 가지고 컵 다시 돌려주면 돈을 주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수거율을 높인다는 어떤 그런 정책들 뭐 등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게 어떤 그런 노력들도 지금 말한 대로 쓰레기를 줄이게 하였던 그런 노력들 중에 하나지. 역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또,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자, 이 책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야?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으로. 소비, 음, 소비를 줄이는 것? 그렇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지.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 왜? 소비를 줄이는 것과 쓰레기가 무슨 관계야? 음, 일단, 소비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나에게 뭔가 생기고, 그걸 쓰고 나서 음, 버려지는 게 쓰레기니까, 음, 또 소비가 또 과해지면 음, 그 넘치는 만큼 또 버려지고, 음, 그 갈 곳 없는 물건들은 음, 쓰레기가 되어서 소비를 음. 줄이자라는 그렇지.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쓰레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책에도 자본주의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거든. 이 네,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본주의가 음. 자본주의 사회가 쓰레기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하고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냐? 자본주의가 음, 자기가 스스로 사고 음.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아, 자본주의가 그런 거야? 지금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그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 돈, 네. 어, 돈의 논리, 그러니까 생산수단 그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는 거지. 아, 아, 투자되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자본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일단은 그 쉽게 말하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뭘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 음, 추구 활동하는 거고 회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이른바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이유가 필요, 필요 때문에 소비를 했잖아. 내가 네.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야. 추우니까 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경제 활동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가지고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지 못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음, 계속, 응, 계속 뭔가 새로운 응, 거를 내야 되지 않아요? 어, 욕망을 부추긴다는 거야. 필요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지. 즉, 지금 사람들이 옷을 사는 이유가 당장 입을 게 없어 옷을 사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더 음, 멋져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이 옷이 유행이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자꾸 찾는 거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옷이 그만큼 많이 소비되고, 그만큼 많이 소비된다는 건 뭐야? 그만큼 어, 생산도 많아지고, 어, 어, 그러다 보면 어,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 쓰레기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네, 과거에, 어, 우리 선조들은 1년에 옷을 2벌 정도면 1년에 살았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은 옷이 한 개인당 동화만 해도 옷장에 동화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수십 점이 넘을 거 아니야. 네, 바지도 여러 가지고 뭐 티셔츠도 여러 가지고 막 이렇게 옷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발도 옛날에는 대부분 다 한 켤레였다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동화 신발이 몇 켤레 되는 것 같아? 두세 개? 두세 개밖에 안 돼, 동화? 저 운동화만 신어가지고, 그렇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신발이 한 10켤레 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등산화 종류도 있고, 구두 종류도 있고, 운동화 종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한 두 개씩 뭐 이렇게 있고, 뭐 가벼운 거 있고, 뭐 저기한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발이 거의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런 음, 식으로 사람들이, 옛날에 한두 켤레 쓰면 될 것들이 그만큼 많아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 그것들이 그만큼 이제 다 쓰레기로 되는 거고, 그 이유들이, 사실 옛날에 한두 켤레씩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른바 편리라는 이름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그 자본주의 속에서 그런 그 회사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소비를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소비를 멈추면, 음, 공장, 아니, 기업이 음, 일단 생산을 줄이고, 음, 근데 소비를 아예 멈추면 음. 경제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야. 자전거가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자전거가 멈춰버리면 어, 넘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자전거의 숙명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자전거를 계속 굴려야,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페달을 밟는데 자꾸 가속, 속도를 자꾸 막 더 빠르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감당의 수를 넘어선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멈추자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달려야 하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소비하지 말자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그 말했던 필요에 의한 소비, 필요에 의한 소비 정도까지만 하고 그 필요 이상의 거짓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소비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반면에 어, 네. 그 멋과 편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 플러스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계속적인 그런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은 대안을 내놓잖아. 그럼 쓰레기 넘쳐가지고 그걸 다 끝장내자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뭐야? 친환경, 응? 어, 응, 친환경 소재? 아니, 그렇지. 재활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내므로써 이른바 쓰레기가 뭐 어쨌든 뭐 각종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간에 이게 분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게 문제잖아. 네. 근데 그것들을 친환경 제품이라는 또 다른 방식의 생산을 해냄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거지. 거기에는 이제 뭐가 협력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친환경 제품을 만들려면 음, 과학, 아, 과학. 과학의 힘으로 쓰레기가 뭐 이렇게 분해되는 어,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들.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종이 빨대? 응? 종이 빨대? 뭐 종이빨대라던가 또 아니, 아닌데, 에코백은. 그 비닐 같은 경우에 썩는 비닐 있는 거 알아? 네. 음.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 요즘에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있거든? 바이오 플라스틱이요? 분해되는, 생분해되는 그런 플라스틱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뭐야, 그런 부분들의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힘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바로 그런 회사를 세워서 또 돈을 버는 거야.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굴러가게끔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도 있다는 거죠. 또 국가 단위로 보면 음, 국가 단위의 해결책은 과거의 해결책은 뭐였어? 쓰레기 과거의 그 쓰레기 문제도 해결책. 이쪽에도 뭐그 얘기 잠깐 나오던데. 중국? 어 주지 않아요? 쓰레기를 수출하는 거였지. 네. 즉 유럽의 나라들이라든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아니면 후진국이라고 지칭되는 그러한 나라들한테 쓰레기를 이렇게 수출하는 거야. 쓰레기를 떠넘기는 거지. 네. 그럼 왜 그 나라들은 그 쓰레기를 받아들여? 그걸 받으면서 돈을 벌고, 어, 노동력인가? 그걸로, 노동력? 아무튼, 거기 안에서 일단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그렇지. 자기들이 그 쓰레기를 받아들이는데 그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런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이렇게 떠넘기는 거야. 돈을 주고서. 이 책에 보면 뭐 독일 같은 그런 나라가 옆에 그 옆에 나라 폴란드 이런 나라에다가 쓰레기를 보내서 그곳에서 소각을 시키게 함으로써 자국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지. 그런 식의 해결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중국이 안 받는다고 선언해서, 왜 중국은 안 받는다고 선언하는 거야? 얘들도 버티기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먹고 살만해져서야. 아, 그렇구나. 아, 과거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라도 받고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것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기대는 거야.
하지만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이 되면서 중국 역시 자기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거지. 그렇게 음, 되면 이제 그동안 쓰레기를 외부로 보냈던 그 나라들이 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또 그 외에 또 어떤 먹고 살만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쓰레기가 너무 넘쳐서? 쓰레기가 그 나라들도 처리하는 데가 한계에 복잡했다. 그런 점들도 이렇게 있는 거지. 또, 자, 정당해? 그 돈 주고 파는 거, 쓰레기를 파는 거가 정당해? 아, 그러네요. 아닌 거, 정당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돈 아니, 주고 파는 거. 정당한가? 그게 계약이잖아. 야, 내 쓰레기 그러네요. 네가 가져가. 내가 그 대신 그러면 뭐 10,000원 줄게. 라고 해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그것들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아니면 그거 문제다. 그 계약으로 보면, 그러니까 서로 거래하는 걸로만 보면 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이러는 딜은 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음. 뭔가 쓰레기, 자기 나라에서 나온 쓰레기를 그렇게 팔아 넘기는 행위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그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것들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 내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양심 세력들이 각성하는 거야, 각성. 우리의 쓰레기를 우리가 싫어하는 건데 왜 그걸 남한테 그거를 맡기느냐. 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선진국 내에서 그 사람들이 각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또 그 쓰레기를 수입했던 그 나라들에서 그 쓰레기 수입을 했을 때 그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그 나라 국민들이 보는 거야. 근데 그 음, 쓰레기를 수입하면서 받는 돈, 그 돈은 누가 갖는 거야? 나라가. 그 나라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적인 부를 쌓는데 그걸 쓴 거야. 그런 식.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인권 의식이라든가 정치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사실들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도 그 선진국에 대해서 선진국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고 어?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거고 보이콧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놓고 봐도 문제가 되지. 음, 대전의 쓰레기를 둔산동의 쓰레기, 올평동의 쓰레기를 둔산동과 올평동에서 해결해?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 대전의 외곽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장을 만든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음, 잘, 어,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마을 그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거잖아. 네. 그 쓰레기 태우는 어떤 그런 냄새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장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왜 자기네 동네에 그 쓰레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냐는 거지. 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서울의 쓰레기를 서울의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막 해결했단 말이야 그동안에. 네. 근데 그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야? 니네 쓰레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어, 라고. 아, 그걸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른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그런 의식이 커진 거야. 옛날에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사회, 독재 사회일 때는 군부 독재일 때는 그냥 여기 쓰레기장을 만든다라고 그냥 지정해버리면 끝났단 말이야. 반발이 없었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은 그런 민권의식이 커지면서 아니 왜 너네들 쓰레기를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반발들, 반대들 이런 것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게 그 쓰레기 문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뭐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음, 더 스케일 크게 우주로 가자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어. 아, 네. 어, 그 지구 내에서 어떤 그런 쓰레기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자. 어떻게 생각해? 동아야? 우주로 보내자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주가 음, 무한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걱정이 좀 되는 게 옛날에 그 영화에서 월이를 음, 봤었거든요. 음, 그때 보면 지구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막 대기권에까지 대기권에까지 막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우주로 내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인데 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땅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바다에 내보냈듯이 지금 지구에서 처리 못한 쓰레기를 우주에 내보내면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지금 현재는 그 쓰레기를 우주에 내다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음, 로켓을 쏘아서 뭐 그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까지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어쨌든 그 우주로 가는 어떤 그런 비용이 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게 줄어든다라면 분명히 쓰레기를 우주에 내 보내는 어떤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할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화가 지적했던 것처럼 과연 이게 우주가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또는 쓰레기가 우주로 갔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실은 아까 자기 국내의 쓰레기를 외국에 수출했듯이 또는 아까 동아가 얘기했듯이 육지의 쓰레기를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버렸듯이 일단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달에 갔다 오겠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갖고 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 지구 안에 있었더라면 지역 안에 있었더라면 다만 이제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근데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이런 교통의 발달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거야. 그런 시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도는 어떤 시도가 있어? 우주와 관련돼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우주로 가는 거. 그렇지.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더 이상 이제 이 지구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우주로 가서 사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무서워요. 어떤 점이? 뭔가 아직 우주가 개발이 별로 덜 돼가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우주라는 건 아직 무서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우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것들이 다시 이제 또 나뉘지. 하나는 우주선,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쪽에 추진하려는 어떤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쪽이 있고 아니면 음, 이제 이른바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화성 프로젝트, 네, 화성이주 프로젝트. 화성에 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공상 과학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비춰지는 것들. 아직까지는 그 비용이라든가 과학 기술의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공상 과학의 영역이지만 하지만 뭐 기술의 어떤 그런 발달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간의 소비 욕망을 멈추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내세우는 어떤 그런 길들이고 아까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걸 고민하지 말고 애당초 처음부터 쓰레기가 발생하지 음,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른바 그래서 얘기되는 것들이 탈성장, 성장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탈성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른바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잖아. 네. 탈성장, 반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과학, 우주로의 어떤 그런 이전까지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동화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 또는 가장 정당성이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뭐냐라는 거지. 동화가 생각하기에 응? 그나마 가능한 어떤 물론 이것들이 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여러 개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국에 더 이렇게 주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어 뭐라고 생각해? 이게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냥 응, 우리는 우주를 좀 더, 그러니까 우주 기술? 응, 우주 과학 기술 같은 거를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응, 모든 방향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응. 우주로 나가는 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 동화는. 네. 아, 음, 근데 저희가 나가는 거 말고 좀 그냥 우주 과학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를 보내든지 응, 좀 그게 좀 더 응.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이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자, 이 쪽수가 이게 어떻게 가? 9쪽 네? 들어가며라는 부분들에서 책 9쪽 머릿말 들어가며 쓰레기는 돌아오는 거에서 9쪽에 지금 보면 이 저자 이동학님이 지구를 돌면 크게 듣기 몇 가지 세계적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래? 음, 작은 도시들이 소멸하고 음, 있다. 작은 도시들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뭔 얘기야? 음, 나라가 점점 큰 나라밖에 못 살아남는 건가요? 잠깐만요. 음, 야, 한국은 어때? 한국이요? 음, 한국은 그래도 살아 있지 않나요? 작은 도시들이 한국 내에서 작은 도시들 음, 말하시는 건가요? 한국 내에서 작은 도시들 어때? 사실 이제 아니 근데, 나라 안에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들이 이렇게 있잖아. 네, 그거 말고 작은 시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 알아? 공주시, 서산시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천시 이렇게 구미시 이렇게 그 시들이 있거든. 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작은 도시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소멸되고 있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좀 소멸되는 것 음, 같아요. 우리나라도 작은 도시들이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야. 이유는 하나로 일단 한국으로 퉁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가서?
두 가지 요지. 지금 그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 것들이 바로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지방 도시에 막 혜택을 제공하고, 그렇지. 어, 이른바 지방분권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뭐 혁신 도시를 만든다 해서 그런 그 기업이라던가 공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지방에 이렇게 배치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혁신 도시를 만다던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수도권이나 큰 도시는 더 비대화되고 반면에 지방 도시는 소멸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측에서는 그것이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왜 지방 도시들이 소멸되고 있어? 음, 형, 저출산. 저출산. 왜? 저출산이 왜? 저출산이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애들이 없고, 애는 안 낳고 애들은 안 낳고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그럼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들잖아. 네. 게다가 또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소멸들이 아,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게다가 이른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더 큰 문제는 뭐라는 거야? 어, 여기 난, 하나 더 덧붙이는 거야. 대도시로 간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그거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 국내 도시 간 이동을 넘어 세계 도시 간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음, 국내뿐만 아니라 아예 세계로 나가서, 어, 다른 나라로 그렇지. 간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일자리 이렇게 찾기 힘드니까 일자리를 찾아갖고 외국으로 가잖아. 네. 그 나라의 인구는 더 줄어든다는 거지. 어? 이런 식으로 작은 도시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대? 음, 고령화? 똑같은 얘기인 것 어, 같긴 한데. 그 다음 주에 그렇지 고령화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다. 또 음, 난민 현상? 집중해. 난 10쪽이요. 환경, 환경 문제요? 집중해. 환경 문제 있고 그 환경 문제 윗부분에 뭐의 문제 나와? 음, 잘 모르겠어요. 거기 그 두 번째 분단의 중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고 10쪽에 두 번째 분단에 아, 거부하기 힘든 흐름? 어, 거북이는 뭐냐고. 음, 이게 지금 느낌은 오거든요. 거부하기, 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아무튼,
어, 이루어질 일자리를, 한 행동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그두 번째 분단의 중심 키워드가 뭐냐고. 세 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 기회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의미. 감당해야 되는 게 뭐냐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 무슨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어, 문단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야? 도시? 도시잖아, 도시. 네. 왜? 도시가 왜? 뭐가 문제 도시가? 도시에 다른 사람, 도시민의 행렬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를 대처하지 않게 되어 있다? 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른바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대님이 동화만 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가 더 많았어. 네. 도시보다. 근데 지금은 도시, 농촌 인구는 우리나라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1, 20%도 안 될 거야. 8, 90% 이상이 지금은 도시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음, 이것들이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도시화되고 있다는 것들.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라는 거야? 음, 환경 문제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른바 도시의 모여 삶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 아파트에 많은 가구들이 모여 삶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혼자 있으면 못하는 건데 규모의 경제. 음,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여러 네.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 더 그 싼 값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도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모여 살다 보니 벌어지는 갖가지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쓰레기 문제 못지않게 이른바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여 있다 보니까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쓰레기 배출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어, 선생님 사는 동네 이사를 왔더니 여기는 크린넷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그 시스템이 좀 특이해. 어, 어느 각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커다란 통이 있거든. 그 통에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그게 다 그 관이 연결돼 있대. 그래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모인다는 거야. 와, 그게 그 지하로 이렇게 해서 크린넷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야.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쓰레기가.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해? 그냥 집에, 어, 그 뭐지? 자판기는 아닌데, 아무튼, 무슨 통 같은 데다가 넘으면. 카드 대고 열어서 음, 넣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그치. 쓰레기 차들이 환경미화 차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잖아. 그 통을 네. 뚫잖아.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보통. 쓰레기 차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거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선생님 동네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렇게 쓰레기 차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크린넷이라는 어떤 그런 연결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대량의 그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뭐 이 책 같은 경우에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54쪽 뭐가 나와? 54쪽에 동아야. 네, 54쪽. 제목이 쓰레기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 음, 여기가 무슨 얘기야? 음, 그 쓰레기, 뭐지,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막 팔지 않아요? 아니, 잠시만요. 자, 쓰레기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사는 거야? 이거, 쓰레기로 돈을 쓰레기 돈을 어떻게 벌어? 옮기면서 버는, 아, 쓰레기를 옮기면 돈을, 그 쓰레기를 옮기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저기고 쓰레기 처리업자들이고 아하, 쓰레기 처리업자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그냥. 근데 그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야? 쓰레기랑 같이 음, 분류하고, 음. 같이 아니, 쓰레기랑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쓰레기 중에서 동화한테는 쓰레기지만 동화가 버렸지만 그, 그 쓰레기가 사실은 보면 동화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어? 정말 쓸모없어 버린 것도 있지만 그냥 단지 그냥 뭐해서 그 우리가 새 걸 샀기 때문에 어? 네. 새 걸 샀기 때문에 이전에 입던 옷을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 네. 뭐 그 운동화가 완전히 막 떨어져 가지고 다 낡아서 완전히 막 구멍 뽕뽕 뚫려서 운동화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신는단 말이야. 아니면 동화 뭐가 커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냥 그 신발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아, 그런, 그,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쓰는 어, 가요?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거를 판매하는 거지. 자기들이 신거나. 이해가?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저기 서울에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고 방송국들이 있는 그 상암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네. 지금은 그 상암동이 잘 나가. 근데 그 상암동이 쌤이 동화만 했을 때는 그곳이 상암동이 아니라 난지도라는 곳이었어. 난지도. 음, 난지도라는 곳이었고 그곳이 서울의 쓰레기들이 다 그 모여졌던 버렸던 곳이야. 오, 난지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거기서. 냄새나고 뭐하고 살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쓸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들을 판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은 그 상암동 그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거기를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화려한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도시로 지금은 탈바꿈된 거야. 지금 이제 그곳 그러면서 이제 그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걸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쓰레기장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왜? 도시화돼서?
도시화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굳이 쓰레기장에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네. 이제 아직도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 후진국이라고 하는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이런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64쪽에 두 번째 문단 앞에 반면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하자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네. 네. 재활용과 재사용의 차이가 뭐야? 재활용은 그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음, 활용하는 거고, 재사용은 그 음, 물건 자체를 다시 사용하는 그렇지. 거예요. 아까 이제 이런 종이 같은 거, 이런 책 같은 거를 분리수거해서 버렸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책을 갖고 또 다른 펄프를 만들어서 이른바 재생용지를 만드는 거야. 그거는 재활용이야, 재사용이야? 재활용? 재활용인 거지. 반면에 이 책을 내가 버렸을 때 이 책을 중고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읽을 수 있다라면 그거는 재사용. 재사용인 거지. 그러면 재활용과 재사용 중에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야? 그 물건 자체를, 사실 재활용하는데도 음, 뭐가 드는 걸로 알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지. 재활용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이른바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지. 이 책을 펄프로 만들어야 되고 그 펄프를 다시 또 다른 걸로 재생유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거가 펄프로 바뀌고 펄프가 다시 종이로 바뀌는 과정이 100%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훼손된다는 거야. 그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 그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이 되었을 때 그만큼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묻거나 태우거나 다시 쓰거나라고 해서 우리가 매립과 소각 근데 이 매립과 소각이라는 것들이 다 어쨌든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측에서는 다시 쓰거나라고 해서 재활용, 재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5쪽 그 전에 130쪽, 131쪽 그 부분이 아까 도시화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장점과 문제점들, 이 부분들이 여기 130쪽에서 133쪽 사이에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 명암, 그림자, 긍정적인 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0쪽 그 부분을 통화가 참고해 보면 되고 135쪽의 제목이 뭐야? 음, 나는 매일 24시간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여기 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이 챕터에서. 음, 내가 이 챕터 이 챕터에서 거론하고 있는 나는 매일 24시간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왜 24시간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막 배달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그 배달로 인해서 오히려 상당히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가 138쪽.
자본주의, 무한 소비의 굴레.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본주의하고 쓰레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히는 것들이 이른바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자본주의가 또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줬다는 것들은 쓰레기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여기서 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소각장 얘기요. 어, 그 소각장을 그러니까 혐오 시설, 기피 시설로 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를, 어,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혐오 시설이 아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혐오시설로 여겨지다 보니까 자기 도시가 아닌 외곽에 뭐 시골에 떠넘겨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다던가 아니, 뛰어난 건축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156쪽에는 음, 어떤 사례야? 아예 쓰레기장을, 음, 그러니까, 어, 상품화? 그 스키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스키장 비슷한 스키장을 어떻게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호감을 갈 수 있는 곳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어, 이런 쓰레기 처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대안들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는 이 장에서는 쭉 설명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각 도시에서 해가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책 전체적으로 이제 쓰레기 문제에 주목을 하면서 어, 그 쓰레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각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그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고민하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동화가 만약에 책을 한 권 쓴다라면 동화는 어떤 문제에 주목을 어떤 아이템을 잡을 것 같아? 아니 요즘 음, 관심 있는 아이템이 뭐야? 그냥 전체적으로요? 동호가 이 사람이 이제 쓰레기라는 이런 키워드를 잡은 거잖아. 네네네. 동호는 요새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뭐, 무슨, 그러니까 완전 그건 뭐가 트렌드인지는 잘 모르는데, 너가 관심 있는 거. 제가 관심 있는 거예요. 음, 딱 관심 있는 게 없어? 뭔가 응. 관심 있는 게 뭘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야, 관심 있는 게 없나 보지. 뭐 관심 있는 걸 뭐, 내가 관심 뭐 있지라고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뭐 선생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꽂히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들도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물론 이제 동화가 지금은 또 이렇게 학생이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어느 하나를 이렇게 뭐 파고드는 거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지 사실은 아직까지 그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폭넓게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인지라 뭐 하나에 꽂혀하고 그거에만 또 전념하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수학이 두근두근이었나? 책이? 수학 뭐시기. 수학책이야. 수학 아, 두근두근 수학 공감. 아, 왜? 너무 공감이, 좋아? 공감이, 아, 두근두근 수학 공감이라는 책인데 뭐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어, 아직 그 동화가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도 있을 거고 배운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라서 학교 수학하고 학교 수학에서 문제집 푸는 건 아니라서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도전을 해보기 바랍니다. 동아야.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안녕. 진짜 책 이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두근두근 수학 공감. 아니, 좀, 그니까 단어의 매치가 이상해요. 두근두근이랑 수학은 어울리지 않고, 어, 국감과 수학은 어울리지 않아요. 너가 한번 읽어봐. 너가 또 너에게 또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선입견을 버리고. 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